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저는 시장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했던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바라보는데 가장 필요한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시장 전체와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종목이지만 시장 전체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 엔비디아 얘기로 역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엔비디아가 5% 넘게 급락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7년 만에 최대 폭의 장중 반전을 이뤘습니다. 그 전까지는 6일 연속으로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승을 했었죠. 그러면서 애플의 시가총액을 이제 위협을 하다가 급제동이 걸렸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7년 만에 최대 장중 반전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을 좀 복기를 해보면요. 한때 5.1% 정도까지도 상승폭을 키웠던 그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마감은 5.55% 하락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지난 2017년 6월 달에 장중에 5.4% 상승을 했었다가 6.5% 하락 마감한 것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장중에 부정적인 의미의 반전을 이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55%라는 1하락폭 역시도요. 작년 5월 말에 5.7% 하락한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 좀 걱정을 안겼던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된 해석을 시장에서 좀 살펴보면요. 미주호증권에서는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AI 수혜주가 매일매일 오를 수는 없다는 그런 뜻이다라고 좀 해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기관에서는 지금 1990년대 말에 IT 버블을 좀 연상시키는 피로감이 좀 발현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뿐만이 아니었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던 브로드컴이라든지 마벨 테크놀로지 이런 다른 반도체주도 일제히 좀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와줬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탐구할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이렇게 5% 넘게 급락을 하면서 박앤세일이 이제 들어간 것이냐 아니면은 랠리가 정말로 제동이 걸린 것이냐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박앤세일 정도는 아니겠죠. 지금까지 오른 그런 폭이 있기 때문에 5% 하락이 박앤세일은 아니다. 하지만은 모멘텀 훼손은 아니다라고 좀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실적 발표가 최근에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본다면은 달라진 상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 피로감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하락이 일단 나왔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치를 좀 살펴보면요. 그때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엔비디아가 기록을 했었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내년 1월 결산연도의 포워드 PR도 37배 정도, 그리고 내후년 1월 결산연도의 포워드 PR 같은 경우에도 31배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뭐 한 40배 이상 그리고 30배 중후반이었던 지표들이 많이 좀 내려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30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뭐 맥도날드 같은 기업을 우리가 볼 때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밸류에이션이라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포워드 PR 수치가 낮아진 이유, 결국은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EPS 전망치가 많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5년도 전체를 내다봤을 때는 전망치 EPS가 $30에 좀 육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참고로 시장에서 가장 높은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내놓고 있는 기관의 전망치는 이 목표 주가가 $1200인데 이 수치를 한 $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0에서 또 $40까지 전망치가 오를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여전히 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저희가 챗 GPT를 이제 만난 이후에 엔비디아가 AI 수혜주 중에 대장주로 떠올랐죠. 그 이후에 실적 발표 후에 단기 반응이 어떻든 간에 그 이후 다음 실적 발표 때까지 평균적으로 주가가 35% 정도 상승한 그런 데이터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처럼 펀더멘털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수급적으로 좀 불안감을 좀 표명을 할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수급 쪽에서 또 단기 부스를 줄 요인은 무엇이냐? 액면 분할 가능성을 저희가 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액면 분할이 한 기업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은 펀더멘털 훼손이 없는 가운데 액면 분할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투자자들의 어떤 접근성을 더욱더 높여주는 수급 쪽의 호재로 저희가 좀 해석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마지막 액면 분할이 참고적으로 지난 2021년 5월이었죠. 근데 당시에 주당 $600 정도였던 그런 주가가 분할로 $150 정도 갔었는데 이후에 주가가 6배 가깝게 뛰어오른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마우리 자산관리 같은 그런 기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내년도에 분할이 예상이 된다. 이런 또 기대감을 저희가 한번 수급 쪽에서 좀 좋은 부스트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와 관련된 내용 좀 자세히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과 관련된 헤드라인입니다. FDA가 일라이 릴리의 치매 치료제 승인을 보류했다라는 내용, 이 비만약도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장을 주도하는 또 일라이 릴리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DA가 일라이 릴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도나네맙의 승인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회의를 소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릴리의 도나네맙 승인 여부 결정은요, 당초 작년에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분기에는 그래도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또 한 번 연기된 셈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나네밥의 안전성 문제는요, 뇌 부종과 미세 출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상 임상을 했었는데요. 그때 참여자의 37%가 관련된 좀 부작용을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3명이 사망을 또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FDA 측에서는 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소식이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 릴리의 주가도 2% 정도 하락을 했죠. 반면에 바이오젠은 또 상승을 하는 그런 상반대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참고적으로 바이오젠에서는 지금 경쟁 치매약 레켐비를 개발을 하고 또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라이 릴리와 관련된 헤드라인 또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할까요? 도나네맙 승인 지연 역시 일라이 릴리의 랠리에 제동을 걸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또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상 밖 악재는 맞다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중에 승인이 예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연기가 됐다. 시장에서는 당연히 좀 실망할 만한 소식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관련을 해서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그 기관에서도 예상 밖의 부정적인 서프라이즈다라고 해석을 바로 남긴 바가 있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난 2021년도에 바이오젠에서 아두햄이라는 그런 치료제를 처음으로 FDA 승인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이후에 너무 비싼데 안전성도 담보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논란이 있으면서 상업적으로 실패를 했다라고 좀 결론이 난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 이후에 일본의 에자이사와 그리고 바이오젠이 또 공동 개발을 한 레켐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 달에 승인이 된 이후에 처방이 그래도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030년도까지는요, 한 250만 명 정도가 처방을 받을 것으로 이제는 치매약 시장이 좀 개화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릴리의 도나네맙 같은 경우에는 오는 2029년까지 레켐비와 버금가는 매출로 좀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됐었기 때문에 릴리가 이제 비만약에 이어서 치매 치료제 역시도 좀 주도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좀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하지만은 릴리의 모멘텀 자체를 바꿀 요소는 또 아니다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릴리의 주력은 비만약입니다. 뭐 잘 알고 계시겠죠. 릴리 같은 경우에는 당뇨약인 마운자루를 이제 비만 치료제화한 젯바운드로 주가 랠리 그리고 실적에 또 신장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리타트루티드라는 또 신약 비만약을 개발 중인 그런 업체입니다. 근데 이 약은요. 주 1회 투약으로 48주 만에 24%의 체중 감량 효과가 기대가 되면서 현존하는 그리고 개발 중인 비만 치료제 중에서도 가장 높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곁다리로 치부가 되는 치매 치료제와 관련한 악재보다는 비만약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는 릴리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